네, 안녕하십니까. 기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피 신청은요, 여러분, 기피 신청은 일단 지난 시간 복습하면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확실성상. 그런데 공판정은 여러 명이 모이니까 구두할 수 있다. 이건 언제나 그렇다는 걸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피의 상대방인데, 여러분 일단 요걸 제가 옆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 설명을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여기 수소법원이 있습니다. 수소법원이 있어요. 알죠? 수소법원이 있는데, 수소법원은 당연히 법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수소법원이 만약에 합의부면 3명일 거 아니야? 합의부면 3명이겠지. 그럼 3명인데, 그 중에 법관 1명이 뭔가 불공평한 재판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검사나 피고인이, 여기서 검사나 피고인 중에, 피고인 또는 명시한 의사에 발의하는 변호인이 이 법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거죠. 법관에서 기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물러나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첫 번째, 잘 봐요. 요거 되게 재밌죠? 자, 10번 볼게. 합의법원, 3명이죠. 합의법원에 대한 법관, 사람이야. 법관에 대한 기피는 법관의 소속 법원. 이게 합의부입니다. 합의부에 하는 거야. 그런데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인데 수탁판사만 보지 말고 단독판사는 1명이죠. 단독판 기피는 당해법관. 이게 단독판사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피 신청의 상대방은 수소법원이야. 수소법원. 그러니까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합의부에 하는 거고,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단독판사한테 하는 거니까, 이거 수소법원에다가 기피 신청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수소법원에 기피 신청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의 상대방은 수소법원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기억하는데 신청할 때는 항상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공판을 구두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피는요, 판례가 이 기피를 남발하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옆에다 쓸게. 판례는 가장 중요한 게, 자, 여기 써볼게. 기피권을 남용해서 막 던지는 거지. 기피권을 남용해서 소송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핵심 과제예요. 그러니까 기피권을 남용해서 막 기피해 돼가지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걸 막아야 됩니다. 이게 기피권 남용에 대한 대책,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 그 대책이 뭐냐면, 기피할 때는 반드시 원인 사실을 그저 명시해야 돼요. 신청할 때는. 그리고 그 사유사를 3일 내 서면으로 소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써가지고 3일 내 소면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별도의 소명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에 그냥 이유만 썼다고 해서 소명이 될 수 없어요. 소명은 쉽게 말하면 자료를 제출해야지. 자료를 제출한다고 생각하면 서면 자료 제출하는 거지. 그냥 신청서에 이유를 썼다고 해서 소명 자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별도로 3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냥 기피해보죠.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피권 남용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피권 남용으로 한 소송 방지하는 게 중요하고, 3일 내 소명인데 소명은 자료 제출이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자, 기피를 받은 법원의 처리입니다. 기피를 받은 처벌인데, 여러분 차근차근, 자, 기피를 받은 법원이 수소법원. 따라서 기피를 여기다 쓸게. 신청받은 법원은 바로 수소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법원이 기피 신청을 받았어요. 수소법원이 받았죠. 근데 보니까 신청이 부적법해요.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데, 그건 두 가지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게 어떤 거냐면, 잘 봐.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해. 제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신청이, 기피권 남용을 통해서 소송 지연을 시키는 걸 방지하는 건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건 되게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요거 말하면, 시기에 늦은 기피 신청. 요게, 내 돈 가만히 있다가, 재판 끝날 때 된다니까, 나 판사님 도저히 재판 못 받겠어요라고 기피하는 거죠. 이 시기에 늦은 기피 신청이 첫 번째,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요 19조 규정에 위반된 게 뭐죠? 3일 내에 소명, 자료 제출을 안 한 거예요. 자료 제출을 안 한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 신청 자체가 부적합한 거죠.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데, 외워야 된, 굳이 외운다면 요걸,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아니면 19조 위반했을 때, 자료를 제출 안 했을 때는 신청 자체가 위법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판단은 항상 종합해서 판단해야 돼요. 종합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판례들 하나씩 있어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종합해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시기에 늦은 건 바로 뭐냐? 종합 판단하는데 시기에 늦었다는 건 바로 뭐죠? 이게 판결 선고 시작했는데 선고하는데 갑자기 기피를 신청하는 거죠. 너무 늦은 거지. 이거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요게 판례 2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됐죠? 이런 경우 이때는 여러분 요게 뭐냐면 그러면 딴 데 안 물어보고 그냥 간이 기각합니다. 요거 별표 3개 쳐야 돼. 간이 기각. 그러니까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말하자면 신청받은 법은 그냥 간이 기각 결정을 해버려요. 간이 기각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여기 나오는데 각하라고도 하는데 각하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 심리 해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 꺼져 접수할 꺼져 이렇게 간이 기각이랑 각하는 같은 말이에요. 간이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수호법원이 재판부가 스스로 각하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85년도 각하라고 말했지만 지금 법을 바꿔서 각하를 간이 기각 결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결정은 요거는 합헌이야. 기피권 남용의 대체로 합헌이다라는 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우리 기피권 남용을 방지할 필요 있으니까 간이 기각 결정 합헌이다라는 이제 헌재 결정도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러한 간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즉시항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즉시항고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법률의 규정이에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니까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간이 기각 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까지 일단 알아두시고요. 재판에 정지 효력 인정 없다. 그러다 소송의 신속이라고만 써놓으시고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소송의 신속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소송의 신속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아니면 19조 규정에 위반했을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소명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신청받은 법원이 간이 기각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간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우리가 전시하려고만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 적법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신청이 부적법하면 간이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신청이 적법한 거야. 적법하면 어떻게 했죠? 적법하면 일단 정지해야 돼요. 소송을 그러니까 공판 진행을 멈춰야 돼. 왜냐면 기피 들어왔으니까. 기피가 들어왔는데 계속 재판하면 안 돼. 지금 내 재판하는 데서 기피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피가 들어왔는데 계속 재판하면 안 되니까 일단 소송, 공판을 정지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고 모든 정지는요. 물론 두 가지야. 간이 기각할 때는 그냥 기각 결정하면 되니까 그냥 기각해버리고 진행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한 외에는 일단 정지합니다. 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지는 급속을 요할 때는 예외다까지 알아두면 돼요. 급속을 예외다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 다음에 요 판례는 일단 별표를 좀 3개 쳐놓으시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시간으로도 쳐줘야 돼. 그 다음에 이 판례는 제 시간 보시면 안 나올 테니까 이거는 빼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판례 2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위에 판례 기피신청 받은 법까지 그대로 요 2012년 판례는 요거는 별표를 3개 쳐서 꼭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지워버리시면 되고 설명드릴게.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빼버리시고요. 빼버리세요. 말요. 2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2개는 안 나올 거야. 그리고 그러면 정지가 뭐냐? 그럼 정지는 이거 좀 어려운데 실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또 가져야 돼. 본안 소송 지점을 정지한다는 얘기는 요거를 밑으시고 즉 쉽게 말하면 증거 조사만 정지하면 돼요. 증거 조사만 정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 소송 진행 이게 뭐냐면 증거 조사죠. 그러니까 기피가 되면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해야 될 것은 바로 뭐죠? 증거 조사만 정지하면 돼요. 따라서 판결 선고, 그러니까 구속기한 갱신.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판결 선고, 이거는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증거조사만 정지하면 되지 구속기한 갱신이나 판결 선고는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판결을 선고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정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변론 중할 때 기피 시작했지만 판결 선고는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 정당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판결이 선고되면 이제 기피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신청의 이익이 상실되죠. 다 끝났으니까.
기피에 대한 데서 판결 선고를 받으니까 신청 이익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써놔야 돼요. 판결을 선고해버리면 이 기피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소멸돼서 상실되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증거 조사만 정지하면 된다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제가 빼라는 거 다 빼시고요. 안 나올 거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요거 두 개 꼭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 그 다음에 요거 좀 어려운데 그러면 정지했죠. 정지했는데 여러분 요걸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자,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자, 기피당한 법관의 수호법원 여기까지가 수호법원인데 수호법원과 요 합의부 별도의 합의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법원이 재판하는 게 아니라 요 그림으로 그리면 정말 중요한 그림인데 요거 이해해야 돼. 지금 아까 요 수호법원 소속에 대한 법관에 대해서 검찰 기피 신청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해 볼게. 지금까지 한 걸 쭉 요약을 하면 이 수호법원이 부적법하면 간이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 부적법하면. 그다음에 그래서 부적법하면 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꼭 나올 거고. 근데 문제는 자 2번 적법하면 일단 정지해야 돼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정지해야 돼. 정지한 다음에 이걸 그래야 돼. 정지한 다음에 별도의 합의부로 사건을 넘겨야 돼요. 일단 물론 판결 선고는 정지할 필요 없는데 그거 외에는 일단 증거조사는 정지하고 합의부로 넘겨야 돼요. 합의부가 그래서 합의부에서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기피 사건만 이걸 기피할지 말지만 심리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수호법원이 심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 합의부가 심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됐죠? 합의부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법관이 이 합의부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피당한 법관은 전액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읽어보고 4번 기피당한 법관은 당연히 법관은 간이약되면 뭐 그냥 진행되는 게 별문제 없는데 의견서 여기다가 관여하지 못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돼요. 의견서를 제출해야 된.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요 재판이 합의부의 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수호법 재판이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합의부가 심리를 해가지고 기각할 수도 있고 신청 이유 없다. 즉 공정한 재판이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각합니다. 기각하면 이제 다시 수호법원은 재판을 진행합니다. 수호법원은 그냥 재판을 진행하면 돼. 기각했으니까 수호법원은 재판 진행. 이해되십니까? 인용 기피는 이유가 있네 라고 할 땐 법관은 일단 배제되고 새로운 재판을 뽑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거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요렇게 기억하시고요. 이 간이약 결정은 즉시항고는 아무 때나 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23조 1항에 법률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항고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간이약 결정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각 결정이 즉시항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용 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없다. 쓸게 법률의 규정 X. 법률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즉시항고할 수 없어요. 법률의 규정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즉시항고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21항에 있는데 즉시항고는 쓸게 7일. 며칠? 7일입니다. 즉시항고 일반적으로 7일에 제기해야 돼요. 7일에 제기해야 돼요. 외워야 돼. 원래 3일이었는데 너무 짧다 그랬고 7일 바뀌었고요. 두 번째, 즉시항고는 일반적으로 집행 정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결정의 집행을 즉시항고는 그래서 강력한 구제 수단이에요. 여러분 권투로 보면 있잖아요. 저 권투 안 보죠. 저는 종합격투기 시대이기 때문에 종합격투기 시대니까 권투 안 보지만 저희 때는 권투가 좀 레너드 헤글러 전 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권투는 이제 되죠. 근데 권투 할 때 아무튼 권투라고 있다고 치고 코너에 몰아놓고 패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정말 잔인하지만
세워놓고 패야 됩니다. 움직이면 패면 못하죠. 그러니까 진행되면 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시항고는 딱 정지시켜놓고 집행을 정지시켜놓고 패는 거예요. 강력한 고유수단이죠. 집행을 정지시켜놓고 패는 강력한 즉시항고는 자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7일 내 제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행 정지 효력이 인정되는 강력한 구제수단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즉시항고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그런데 제가 즉시항고를 어디서 봤는데 봤죠? 어디서 봤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기각결정 요거 좀 다 칠판에 적어드릴 건데 이 간이 기각결정도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보이세요? 어떻게 기각이니까 아까 합의부가 한 간이 기각결정도 요거 볼게요. 간이 기각결정도 일단 어쨌든 기각결정이니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 결정도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맞죠? 간이 결정도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이 즉시항고는 이것도 법률 규정도 있고 7일 똑같은데 요겁니다. 재판에 요것만 재판의 집행을 전혀 효력이 없어요. 요게 예외적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즉시항고는 다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요. 강력한 고유수단이라고. 근데 간이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할 수는 있지만 집행정지효가 없다고요. 왜? 여러분 간이결정 자체가 간이결정 자체가 소송의 신속을 위한 거잖아요. 지금 기피권 남용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니까 소송의 신속을 위한 거니까 신속하게 진행하려니까 여기에 집행 정지를 인정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상 일단은 간이결정은 절대 정지와 친하지 않습니다. 간이결정은 기피권 이거 합헌이라고 말씀드렸고 소송의 신속을 위한 제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의 신속을 위한 제도니까 간이 기각은 절대로 정지와 친하지 않죠. 그래서 맞지만 즉시항고할 수 있더라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정지 효력이 없다. 이것도 있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간이약 결정을 제외하고 정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이약 결정은 절대로 정지와 친하지 않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즉시항고 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요걸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여기다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간이약 결정도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려본다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수업법원이 하는 거 합의부가 한 기각결정도 합의부의 기각결정 이것도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복습을 해야 된 기각을 두 번인데 수법원이 소송의 신속을 위해서 한 간이 기각결정도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의부가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이 즉시항고는 이건 일반적인 즉시항고니까 정지 효력이 집행을 정지해 놓은 효력이 인정이 돼요. 세워놓고 패는 거지만 이 즉시항고는 간이 기각결정 자체가 소송의 신속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정지가 없어요. 간이 즉시항고는 정지 없다. 간이 결정했을 때는 애당초 정지되지 않습니다. 일로 정지가 안 되는 거야. 정지 위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비교해 주시고요. 됐나요? 이게 바로 기피였고요. 기피 효과입니다. 기피는 당연히 똑같아요. 배제됩니다. 지금 배제되고 배제됩니다. 그냥 말하면 돼. 기피되면 당연히 배제되는 거야. 당연히 배제되는 거죠. 상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하면 아닙니다. 됐고요. 배제된다까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회피는 법관이 자발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저 법관이 그 전에 하나만 볼게요. 미안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요거 빼먹을 게 어떤 거냐면 요거 체크할게. 적법 절차의 문제인데 요게 거의 이번 마지막 판에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신청 받았죠? 기피신청이 있었을 때는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해야 돼요. 정지해야 돼요. 여기서가 간이 기각 결정은 제외하고 정지해야 돼요. 그리고 정지 안 하고 간이약도 안 하고 정지 안 하고 그대로 진행했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위법 무효죠. 아니 네가 기피를 받았는데 그냥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되죠. 위법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위법 무효가 되는데 위법 무효인데 요것만 조심하면 돼. 위법 무효인데 어떤 경우 요건 좀 이렇게 알아보는데 일단 수법원이 합의부로 넘겼는데 얘는 자신이 있는 거야. 느낌이 왔는데 합의부로 넘겼는데 아마 기각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어차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사람이니까 기피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합의부로 수법원이 합의부로 넘겼지만 수법원이 합의부로 넘겼으면서도 정지를 안 하고 슬금슬금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위헌무효예요. 너는 일단 기피 들어왔으니까 정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피가 들어오면 정지해서 기다려야 돼요. 이거 안 하는 한, 간이의 결정하지 않는 한 정지해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슬금 진행하다가 합의부에서 기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봐라 말이야. 이럴 줄 알았다. 기각될 줄 알았지롱 라고 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지 안 하고 진행했던 건 나중에 서로 기각 결정이 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겠죠. 기각 결정이 났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적법 절차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이라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를 찬 그 여자 후배한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찰 수 있니? 내가 사람이냐? 라고 말했더니 오빠 그래도 저한테 차인 다음에 오빠가 잘 됐죠. 좀 잘 됐,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잘 됐잖아요. 그걸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 와이프가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건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냐.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 네가 나를 찬 것은 절대 적법 절차가 아닌 겁니다. 절차라는 것은 절대 결과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적법 절차의 개념을 확실히 물어보는 거야. 따라서 신청을 받아 정지 안 했으면 나중에 기각 결정이 맞더라도 위법이야. 나중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요 판례 별표를 3개 찍어서 꼭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기피의 모든 것입니다. 그럼 요거 2개는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넘어가셔서 여러분 사실 중요한 판례 공부했어요. 됐고 그 다음에 회피는 자발적 회피는 아까 전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회피는 어떤 뭐 신청하거나 당연히 문하는 게 아니라 법관이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문하는 게 회피죠. 그래서 법관이 사료할 때 문하는 게 회피죠. 자발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만 아시면 되고 회피는 서면으로 사직서 써야 돼요. 사직서를 써야 됩니다. 서면 해야 돼요. 요걸 뭐랑 비교하시냐면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이 원칙이지만 공판정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어요. 기피 신청은. 근데 회피는 법원이 하는 거니까, 회피는 법관이 수행하는 거니까, 회피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요. 회피는 구두가 안 됩니다. 전화로 물론 안 돼요.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니까 구두로 할 수 있지만, 회피는 정식으로 서면 내고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피가 있다고 그냥 물어나는 게 아니라, 요거 빠졌는데, 회피에서 반드시 법원에 결정이 있어야 돼요. 법원이 결정해줘야 돼. 결정 없이 그냥 회피 청만 내고, 안 나오면 안 돼요. 법원이 결정까지 해줘 물어나는 거예요. 회피도 반드시 결정이 있어요. 깊이 못지않게 법원에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법원 사무관이나 전문적 제적 기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제적 기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적 기피 회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나? 이제 기억도 안 나네. 제적 기피 회피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돼요. 전부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원 사무관 적용됩니다.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전문심리원 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배심원 됩니다. 이 좋은 제도는 다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제적기피는 법원 사무관 뭐 누군지 모르겠고 전문심리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적기피 됩니다. 배심원 됩니다. 사실은 안 되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검사입니다. 검사는 수학이 아니니까 검사는 공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만 빼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은 모두 다 제적기피 회피가 적용이 됩니다. 배심원 된다는 거 특히 좀 알아두시고요. 검사 안 되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검사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어요. 다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됩니다. 회피 다 되는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제척 기피를 공부하셨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비를 넘기셨고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검사부터 이제 당사자를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으로 나갈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